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코인 중에 핫한 거, 솔라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솔라나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계속 신고점을 달성해가면서 추세를 타고 가는 코인이에요. 사실상 이 지저축 매매법으로는 작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신고점을 넘어서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저항으로는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구약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저항이 나왔던 자리를 매도 자리로 잡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고점이 나온 경우에는 이곳밖에 이제 저항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지 저항이 아니라 지지 저항은 이제 하락하면서 반등하는 자리,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조정이 세게 오는 타이밍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반등 나오는 구간을 찾아내서 그 자리만 반등 먹고 나오기 위한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상승할 거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면 매수 받은 걸 가지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지지 저항이 아니라 추세로만 가능할 거고 지지 저항은 하락하는 걸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솔라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카카오톡 시세 봇을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만 계속 넣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 방에서만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 단톡방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재 이제 오픈 채팅방이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점 비트를 치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가 나옵니다. 총 3개 거래소만 보여요. 바이낸스랑 한국에서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 이렇게 돼 있고 빈프는 업비트랑 빗썸 둘 다 있을 경우에는 업비트 기준으로 나오고 비트라고 쳐도 되지만 비트코인이라고 쳐도 이제 나오게끔 해놨고 또 보여드릴까요? 또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 그리고 뭐 별명도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오스 별명이 뽀삐잖아요. 그래서 뽀삐 이렇게 해놓고 뭐 EOS 그리고 대문자 EOS 이렇게 어떤 걸로 치셔도 나오게끔 해놨고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사이트를 간다든지 김프를 보러 어떤 특정 사이트로 갈 필요가 없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트메이트 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소스를 제가 드리고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차트메이트 봇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방이라면 2개가 있죠. 그냥 개인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오픈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개인 단톡방은 그냥 제 거를 그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카카오톡 안에서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차트메이트 봇을 개인 단톡방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은 초대가 안 되죠. 오픈 채팅방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트메이트 봇을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채팅을 남겨두세요. 오픈 채팅방 링크랑 비밀번호가 있다면 비밀번호까지 올려두시면 제가 그 차트메이트 봇이 입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차트메이트 봇에다가 1대1 대화를 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특정 코인이 안 나온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특정 코인을 좀 추가해달라고 하실 때는 1대1 대화를 거신 다음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메이트 봇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는 방송 화면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 쓰시면 되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잡주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넣고 있거든요. 비싼 거 잡주 중에 뭐가 있냐면 애니버스 이런 거 있는데 애니버스 치면 이제 바이낸스에도 없고 업비트에도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만 뜨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꾸준히 넣고 있어서 아마 며칠 내로 업비트랑 빗썸 거는 전부 다 입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거를 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솔라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지저항, 평소에 그렸던 이렇게 지지저항을 그리면서 매수할 구역과 매도할 구역을 작도를 했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추세 가지고만 할 겁니다. 추세는 이제 채널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평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평 관련해서 일목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중요한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박스권 매매라고 해가지고 박스를 이탈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영역은 큽니다. 영역은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있죠. 이렇게 조금 상승하고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기준을 잡을 때 이런 꼭지점과 아래에서 제일 저점이 나왔던 꼭지점을 그려 놓으시면 박스권을 이탈하는 쪽으로 점점 더 가게 됩니다. 이게 만약 아래로 빠졌으면은 아래로 더 빠졌을 거예요. 횡보 구간이 좀 깁니다. 여기서 2월 24일부터 3월 한 달간 정도의 횡보를 한 구간이죠. 고점이 좀 나오고 현저하게 떨어져서 조정 같은 느낌을 좀 받고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더 영역이 크죠. 우선 여기는 제일 큰 박스권은 여기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박스권은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가격이 300%가 넘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불가능했을 텐데 결국에 이게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승장을 이어나갈 것이냐를 볼 때 박스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이런 박스도 생기겠죠. 여기를 이제 또 어떻게 뚫냐 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런 구역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이런 큰 박스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크죠? 그러면 이런 박스로도 봤을 때 이런 하단이 깨지는 쪽으로 간다. 여기서도 고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었을 때 종가는 지켜줬지만 결국에 빠지는 쪽으로 빠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큰 박스가 있을 거고 아직 넘진 못했네요, 종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박스권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1차 박스는 이탈을 해서 지지를 받은 상황인 거고 이제 다음 박스권을 뚫는다면 얘는 또 한 번 이런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좀 위험하죠. 이게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이평은 세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채널을 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기 때문에 로그를 킵니다. 왜냐면 기간도 길 뿐더러 저점과 고점의 가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그를 키고 하셔야 돼요. 패러럴 채널을 가지고 여기서 제일 저점 클릭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을 수 있는 저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는 이 안에서 제일 고점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보통은 아마 여기서 채널을 가장 깔끔하게 그릴 수 있게끔 이 포인트에 보통 채널을 잡을 겁니다. 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점에다 긋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여기서 제일 고점은 어딘가요? 이 캔들이죠. 여기다가 저는 놓는 게 맞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고 누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간 거는 굳이 상관을 안 하죠. 어차피 매도 타점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말고는 우선은 지나간 과거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로그 채널이 생겨요. 되게 거대한 채널이죠. 2020년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10개월간 아니죠. 1년 10개월간 유지되고 있는 상승 채널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을 좀 많이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실 거고 이런 미드선조차도 지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가볼까요? 단기는 여기서 이제 또 채널을 그을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굳이 로그가 필요 없죠. 저는 로그를 끄고 볼 겁니다. 로그를 껐더니 기존에 그렸던 로그 채널은 뭉개지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용 채널과 비로그용 채널의 색깔을 바꿔놨어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 단기 채널을 로그를 끈 상태에서 로그는 여기 꺼져 있죠?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서 나왔던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 채널을 결국에 뚫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널을 2배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 채널 2배로 확장하는 방법은 이 채널 윗선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이 채널에 점점점점점인 미드선을 갖다 올려놓으면 채널이 2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딱 맞게 찍을 순 없지만 대충 맞아 떨어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들선에서도 지금 저항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채널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한 며칠 좀 지나서 여기 정도? 바로 당장 가진 못할 거 아니에요. 며칠 정도 지나서 봤을 때는 257.95달러가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했던 박스권을 좀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박스권을 어디로 가는지 이제 한번 지켜보면 될 거고 여기서
여기서 가장 저점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의 하단일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며칠 뒤에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될 거고, 날이 지날수록 저점은 좀 높아질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여기서는 이제 지지저항 추세 매매법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지지저항을 단기 보조선을 여기서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이 깨지더라도 이런 구역에서는 좀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승이 흐트러지지 않는 구역은 여기까지 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저점을 좀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승 파동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채널은 비로그용, 로그를 꺼놨으니까 이런 색깔로 좀 바꿔놓고 이제 다시 한번 로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단기에서 그렸던 가격의 값과 그 큰 로그용 미드선이랑은 좀 겹치네요. 그러면 이 자리는 되게 매도하기 적합한 구역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채널에서 가장 매수받기 좋은 자리든 이런 데죠. 위험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역이랑 이 구역 부분이겠네요. 이런 구역에서 지지 저항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만약 비트가 안 좋아서 하락을 쭉 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아주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고, 이거는 단기 이제 잠깐 이제 비트가 조정 오는 정도, 여기서 여기면 퍼센트가 클 거예요. 35%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비트가 거의 한 15% 정도는 내려야 되는 가격이라서 좀 그렇게 채널을 이렇게 그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세 번째로 이평이랑 일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타점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추세에 대한 어떤 보조 도구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저는 설정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차트메이트 일목 볼벤 2평을 저는 다 모아놨거든요. 한 곳에다가 볼벤 켜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켜서 보고, 볼벤도 4단으로 나눠놨는데 이것도 4단이 보기 싫으면 끌 수 있습니다. 윗볼벤, 아랫볼벤 이렇게 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물에서 단타할 때 약간 쓰는 방식이라 제가 4단까지 그냥 해놨고, 이제 볼벤이 필요 없고 SE평이 보기 싫고 나는 EE평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EE평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목구름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2평만 볼 거다 그러면 2평만 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목만 볼 거면 일목만 켜두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보조 지표를 좀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제 거 동영상 목록 중에 교육 동영상이 있어요. 교육 동영상 중에 보조표 뭔가 추가 활용하기, 그쪽 가시면 이제 어떻게 다운받고 사용하는지 하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거기서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E평은 지금 SE평에 10일, 5일, 7일선도 있는데 5일, 7일선은 단기로 하는 사람들 쓰시라고 냅둔 거고, 저는 이제 10, 20, 60, 180, 230, 280 이렇게 6가지를 씁니다. 색깔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강한 추세일 때는 11 2평을 통통 튀면서 가죠. 물장일 때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가장 평균적인 매수를 받고 싶은 자리는 22평 정도 되고,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60일 2평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60일 2평이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매수를 받거나 해가지고 60일 2평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매수를 하고 가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평이 어떤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20, 60만 우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목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목으로도 이 추세를 탔을 때, 상승장 추세를 탔을 때 매수 매도하기 좋은 게, 보통 이런 파란 색깔 선 보이시나요? 하늘 색깔? 이게 이제 전환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환선을 튀기면서 가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여기서 가장 좀 조정이 세게 온다라고 하면은 빨간색 선, 기준선에 닿아요. 그리고 기준선이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금 얘가 추세를 탔는지 안 탔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서 보는 보조지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전환선에서 통통 튀기 시작하면은 추세를 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기준선이 처음으로 닿는 그 순간 이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받고 있다가 익절이죠. 결국에 밑에서 샀다라고 하면 이 구간, 매일 이날이라고 해볼게요. 오늘이 8월 31일이라고 하면 그 날의 손절 구간을 기준선에 잡아 놓는 겁니다. 83달러. 그 다음 날에는 83달러. 그 다음 날에는 점점 올라가죠.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깨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준선에 닿기 시작하라 하면은 통통 튀겼던 추세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깨지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받는 시점은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이걸 역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호전이라고 하는데 역전 상태일 때는 보통 매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전으로 바뀌는 이 구간, 다시 이제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오는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기준선에서 매수를 받거나 전환선에서 매수를 받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계속 손절했다가 본절투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전환선에서 매수를 받은 게 추세를 다시 타기 시작하면 이런 추세를 이제 다시 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사실 탄 거예요. 계속 이제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또 한번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탈 수 있는, 손절이 아니죠. 결국에 익절이기 때문에 익절을 한번 날 수도 있는. 물론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가가 깨지면 매도를 다시 기준선에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목까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일목으로 추세를 보는 거. 그러면 일목으로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게 뭔가 점점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기준선이 이제 깨지면 그냥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은 특별히 이 코인에 대해서 언제 팔아야 된다 이거보다라는, 이렇게 추세를 갖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너무 좋죠. 차트가 너무 좋은 코인에 대해서 매수를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솔라나를 가져와 봤으니까.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아마 결국에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라면 아마 이해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채널이랑 어떤 피보나치 그리고 뭐 일목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하는 영상이 아마 교육 자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설명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일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중국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그럼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 코인은 제가 봤을 때 이제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격 중에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채널의 미드선, 로그를 켰을 때의 미드선이면서 단기 채널 로그를 껐을 때에 대해서 가장 최상단, 이런 자리가 될 거고, 여기서는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손절하는 구간은 이런 채널이 깨질 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만 이 위에서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더 빨리 잡아야죠.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가 손절하는 자리가 되겠죠. 저 밑에까지 기다릴 수 없죠. 이런 구역이 깨지면 손절을 하고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을 보 저항이 나오고 다시 위로 뚫었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 채널을 2배로 늘리시면 됩니다. 다시 타점을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채널 안에서 중간선도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간 자리, 이런 점점점이 또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리도 매도 타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매도해야 될 공간을 찾아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아발란체라든지 특정 코인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상승을 계속해서 좋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저추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저추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저추로 설명했던 다른 코인들을 예전에 올린 것도 상관없거든요. 그거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기관이랑 상관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이 좀 아픈 거 보면은 설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언젠가는 성공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끝까지 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버실 수밖에 없게끔 저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코인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